윤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힘을 줘서 얘기했던 부분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인데 통일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북녘의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이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에 눈뜨게 하겠다. 그러면서 대화하자. 대화 협의체 구성하자. 이 두 부분.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 던지더라고요. 예. 저는 어제 그 연설을 솔직히 다 그 방송으로 다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너 꼼짝모로 손들어. 이제 다 풀어. 이제 자유민주 체제로 나와. 그러지 않고는 너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딱 때려놓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몽둥이질을 해놓고 갑자기 협의체 만들자. 여기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 심지어 이산가족 문제, 뭐 납북자 문제, 기후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까지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뭐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글쎄 이거 전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야당의 반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야당의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가령 이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내가 그대로 옮겨보면 내가 좀 적어왔어요. 네.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관. 이거는 이제 광복해서 한 얘기일 겁니다. 네. 독립운동을 폄훼하여 건국제를 들먹이는 이들이 민주를 참칭한다. 보수를 참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정신적으로 내선일체 이 표현을 썼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함부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나? 국가 원수의 이 8.15 경축사를 듣고 그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신적 내선일체 그리고 윤 정권의 역사 쿠데타다 이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선일체라고 하시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예, 그렇죠. 그리고 광복절을 친일 부활절로 만든 최악의 매국 정권이다. 친일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그 의미를 민주당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묻지 않으면요, 이런 식의 그 어떤 공격은요, 그 선진 민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저열한 공격이에요. 근거가 없는 이런 공격을 하면 안 되죠. 대변인 논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친일 부활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따져야죠. 아마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시면 평가의 영역이다, 해석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논평의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다가 조국당의 그 조국 대표가 한 말은 더 심합니다. 윤석열은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자 왕조의 밀정이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전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왕초 밀정이라고 그래요. 왕초 밀정.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 이건 정상적인 예컨대 정치 그 판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공격 혹은 방어, 비판 이런 그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 많이 갔다 이 말씀. 근데 전 변호사님, 어쨌든 어제 윤 대통령이 말한 통일에 대한 부분, 이거 흡수 통일 전략을 앞에 깔아놓고 대화를 재개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 이를 제가 하면요. 주셔야죠. 제가 예컨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진보 좌파가. 그런데 우리 헌법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헌법책은 자유민주주의 아래 그 기본 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헌법 4조에서.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흡수 통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자,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한 7, 80%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아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그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00년, 2010년경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갑자기 바뀝니다. 흡수 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그 통일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 이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흡수 통일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쟁에 의한 통일 이런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북이 뭐 따로 살면 되지 뭐 통일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인식 이런 그런 인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일단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전쟁을 떠올리니까. 뭐 남북 연합제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 헌법은요. 예. 우리 헌법은 아마 윤 대통령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헌법을 보면 일단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이니까 그렇죠.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헌법이 명령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헌법은 그런데 아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제가 있거든요. 기억하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이 부분이 자주민주 평화인데 예. 그런데 이걸 가령 경축사에서 대놓고 대북을 상대로 아니, 해서 이 멘트를 제가 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 대통령이라도 예. 저는 흡수통일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를 해야 되는데 네. 헌법이 딱 이렇게 있는데 예. 어떻게 그 헌법을 놔두고 우리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 남북 연합이 낮은 단계의 뭐 어떻게 뭐 남북 연합과 똑같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남과 북이 서로 같은 체제를 두고 공존을 할 수 있다. 이 비슷한 취지의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평양에 갔다 오시면서 중간 단계를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중간 단계 그래서 이제 진정은 없다. 뭐 근데 이런 얘기를 전 했죠. 변호사님 이 문제는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으로 그러니까 내심과 다르게 대통령의 입으로 흡수통일을 이렇게 경축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대화를 그게 해야 되는데. 문제예요. 예, 그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령 뭐 세미나를 한다라든가 예. 아니면 그 통일 정책을 그 연구하는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우리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흡수 통일을 하는 방안. 근데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첫째, 뭐 둘째 그러네요. 또 어떤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부드럽게 거란 얘기할 수 말이에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개방으로 못 나오는 것은 개방으로 나오는 순간에 3대 세습의 저 권력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절대 개방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유도를 해내느냐는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중국이 뭐 이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근데 계속 경제가 발달해서 1인당 뭐 GDP가 한 15,000불 넘어서 2만 불을 향해 간다면 이제 북한은 하나의 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지원이 끊어지면 북한은 완전히 섬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도 이 통일연구소를 제대로 한번 가동을 할 필요는 있어요. 통일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아주 공식상에서 야 우리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자유체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취지로 다 말씀을 다 하시고 일단 나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흡수통일은. 그렇게 말씀을 다 했잖아요. 들리기는 그렇게 어제 들리니까.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 느닷없이 자 우리 남북 협의체 만들자. 우리 거기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아마 어제 방송을 김정은이가 직접 받거나 했으면 받겠죠. 그 화를 냈다가 뭐 나중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깝깝할게요. 그런데 제 생각은 남북 한 라인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옛날에 문재인 때는 그래도 한 라인이 있었다고 늘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 라인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상당 기간은 또 가동이 안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남북 간에 이 서훈 같은 사람은 옛날에 남북 협상의 그 대가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보실장까지 했으니까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을 했으니까 뭔가 남북 간에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씨도 또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남북 간에 뭔가 소통의 창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창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다는 게 충분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가 어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얼굴이 붉어졌다 풀어졌다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건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8.15 경축사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아주 이례적이다. 일본 문제는 쏙 빼고 일본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친일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 요 얘기는 좀 드려볼게요. 굳이 대화 상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지금 뭐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뭐 정리 정도가 아니라 뭐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했다 그러고 이런 글쎄 자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은 변화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일본이랑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니 네. 그 독일에 비하면요, 일본은 정말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집권 3년 차에 한번 지적을 하실 필요는 있었는데 네. 어제 일체 언급이 없어요. 나는 적어도 앞부분에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또 한번 거론을 해야 된다. 예컨대 뭐 죽은 사람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731이라는 숫자가 찍혀가 있는 전투기에 올라서서 엄지 손가락을 내세우면서 예. 환하게 웃은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극우적 성향이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반성이 없어요. 네. 그 731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마루타로 서버린 그런 부대잖아요. 최악의 부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 73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전투기에 올라서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럴 정도로 일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참배했다는 나중에 변명이 있었습니다만, 뭐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이런 기회에 8.15 경축사에서 언급을 했었어야죠. 하고 또 그리고 네. 일본은 국방백서에 독도를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 점도 한번 짚어야죠. 독도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아니 길게- 독도 문제는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 전 변호사님이 이 부분은 양보 없는 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라면 어쩌면 대통령 취임한 그 다음 날 네. 독도를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 이 부분은 아니겠느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한번 방문했다. 예. 진짜 한일 관계 어려워졌던 기억이 나서 물론 굳이 전 변호사님 그런 눈치 볼 필요 없다 늘 하시지만 네 알겠습니다.